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네, 오늘자 뉴스토마토 기사에 네.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증언을 했는데 꽤 구체적이고 이 2명의 증언이 일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편의상 A 의원과 B 의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A 의원은 김 여사가 이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면서 그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김 여사가 먼저 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는 건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상황 당시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민생 토론회를 열고 지역별로 여러 지원 정책을 공약했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역구 이동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뭐 맞춤형 지원까지 본인이 약속을 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한 개입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 김영선 의원 낙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2022년 6월에 치러진 이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통해서 5선을 달성했었는데요.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본인의 지역구인 창원을 떠나서 이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실제 경남 김해 갑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요. 이 A 의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은 화가 나서 탈당까지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이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분개해서 해당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다는 건데요. 약속이 왜 지켜지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키지 않은 건지에 대한 배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캡처본, 이게 증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2명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 얘기는 아마 A 의원이 했던 거라면, A 의원이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 그 텔레그램 보고 했다면, B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B 의원 역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봤다고 전한 건데요. A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보여줬지만 B 의원은 제3의 인물, 이 MC를 통해서 캡처본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또 MC는 당시 김 의원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아예 이 김 전 의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진작에 이게 외부에 좀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일단은 김 전 의원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의원과 B 의원은 이 김 전 의원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의 양해 없이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네. 전했는데요. 다만 이 A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조혜진 의원과 험지인 김해로 간 것이고 한강벨트 전선에 가자는 아이디어는 본인이 낸 것이라고 이 지역구 이동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김 여사가 경남 사정을 어찌 알겠냐면서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또 앞서 등장했던 MC의 그 발언도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당사자가 지금 다 이제 부인을 좀 해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참모진 또 당직자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네. C씨는 터질 게 터졌다라면서 한숨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어 MC의 이름이 거론되자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은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도 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부인을 한 건지 또 만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얽혀있길래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총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뭐 경남 지역 특히 김해 지역이나 이런 데 막 옮기는 과정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번 총선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후속 보도가 지금 나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를 취재한 박형광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광입니다. 지난 단독 보도 이후에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추석 연휴도 바빴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하루도 쉰 날이 없고, 아하.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진 취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왜 했어요, 그럼? 부담스럽다, 그 말씀.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은 관심을 주시니까 굉장히 기자로서는 영광스러운 네. 취재였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이 부담이 있었다. 예. 취재를 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뭐 보통 취재가 그쵸. 아니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이번 경우에는 취재원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말고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입니다.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때 공천부터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좀 제기한 상황인데 일단은 뒷받침할 증거로 지난 기사에서 MC로 등장한 이제 이름이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입니다. 음성 파일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요거 먼저 일단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되면. 예, 예,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아침에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그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하고, 또 직접 봐가지고. 예, 예,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이라대. 그럼.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거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네.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아까 전에는 자막에 2024년 5월 9일로 나왔는데 네. 이게 2022년 5월 그렇죠. 9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 공천이 발표나기 바로 직전 날 그렇죠. 공천 발표는 5월 1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통화한 내용인데 예. 그 전에 이미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될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도 뭐 발표된 바가 없었는데 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후보 사무실이니까 지금은 본선 후보 사무실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이 지금 녹취 파일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내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행사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빨리 본선 후보 사무실로 인테리어를 바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게 개소식 뭐 후보 사무실 바꿔라 그쵸. 이걸로 지금 예, 맞습니다. 보이죠, 그죠? 음성 파일을 잠깐 들어보면 일단은 당시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아마 대통령을 위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 아닌 다른 후보를 좀 공천하도록 공관위에 압력했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와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 공관위 상황하고 맥락이 비슷한 겁니까?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YC와 KC 그 윤핵관이라고 소위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두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이 두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 소위 말해서 네. 낙점한 후보가 따로 있었다.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기사에도 담았는데 지금 현역인 김종량 의원 예.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미인 분이었다. 그때 밀었던 후보다. 네, 지금 이제 의창구에서 또 당선이 되셨죠, 네, 이번에. 지금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밀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여러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김종량 후보가 처음에 거론된 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정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공관위 압력을 넣었는지 두 네. 윤핵관이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으나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걸 뒤집었다. 네. 김영선 후보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녹음 내용은 공천 발표가 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그 전에 관계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갑자기 네. 창원까지 의창까지 내려와서 받는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는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 인테리어 좀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또 우리 윤핵관들이 어떤 밀던 후보는 떨어졌다.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이 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5월 9일, 5월 10일 그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전에 취임식 있었죠. 그렇죠. 네.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고 명 씨가 말했듯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됩니다. 아마 명 씨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파일 좀 더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천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자,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죠. 5월 9일. 방금 들으신 거는 그 전날이에요. 아, 전날. 예, 예. 5월 9일 아까 예. 전에 처음 들었던 녹음 파일은 5월 9일 오전 10시 예. 17분. 예. 지금 들으신 오후던데요? 거는 오후입니다. 오후. 예. 예.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태균 씨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보면은 현수막 다시 좀 문구 신경 써라. 그러니까 저 내용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동시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선거 캠프를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했다라는 네.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엄청 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고향에서 재선을 하셨어요. 2번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창원 분이 아니세요. 거창 사람이죠. 창원하고 분이세요. 거창은 다른데. 그래서 아예 연고도 없고 아무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그리고 이게 18대 국회 때 네.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계속 낙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물 정치인이다, 끝난 건데.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다. 네, 그렇게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을 했지만 이게 명태균 씨는 사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선도
본인이 미리 현수막 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보도에서 22대 국회 총선거 당시에도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공천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 갑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도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 해당 음성 파일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예. 이 말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밀도 높게 취재를 해왔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예, 근데 아직 모든 걸 다 드러내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김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라는 정황도 또 증언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이 좀 꾸며냈을 가능성 없습니까, 명태균 이제 씨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과장했거나? 있죠. 예, 물론 내가 아는데 예, 이렇게. 예.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과 정황들을 보면은 좀 정치 브로커 같은 네. 느낌의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화한 것, 뭐 김건희 여사 전화한 것을 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던 네. 분들이고 아하. 만약에 정말 그걸 꾸며냈다면 조작을 한 거겠죠. 예, 조작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기 힘듭니다. 네. 알기 힘든데 정말 알 수 없는 예. 내용을 본인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 말씀인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 네, 자꾸 저런 말들 했던 거는 어떤 사람이길래? 예, 이게 더 방금 중요한 것 말씀드린 같아요. 것처럼 뭐 여러 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네. 있잖아요. 뭐 역술가다. 역술인이다, 예, 네. 무슨 도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 역술인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력, 직관력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다. 예지력이요? 아, 예, 예. 직관력이 좀 강하시다, 예지력이 강하시다 이렇게 좀 같은 평가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치 브로커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좀 과거에는 광고 회사를 좀 운영하셨고 이제 뭐 현재 지금까지는 좀 여론조사 업체를 좀 운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계기로 정치인에게 접근을 해서 좀 인연을 쌓고 그러는 좀 행태를 좀 보이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PNR이라는 있을 것 여론조사 회사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말 다른 네, PNR은 자기가 관계가 공무- 없습니다. 관계 PNR은 없으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직한 회사라고. 아, 예, 죄송해요. 예. 근데 항상 이제 PNR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못 보도가 알려진 되고 것 알려진 같다. 거죠. 예. 예. 자, 김영선 전 의원한테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사에 좀 담긴 했는데 네. 아마 기사를 많이 읽는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번에 서버가 너무 예. 많이 울리면서 지금도 예, 지금 다 다운이 돼버렸어요. 열리지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둘의 관계를 가까이서 봤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네. 따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쌍욕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 정도 했다. 아, 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과 회의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헤드, 그러니까 상석에 앉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옆에 앉았다. 아, 야, 이거 예,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이게 네. 증언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어. 너 뭐 모르잖아. 뭐 요렇게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어떤 그 주변의 평가에 따르면 그 둘은 뒤바뀐 주종 관계였다. 그렇게 보였다. 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지난 14일입니다. 본인의 SNS에 이소부와 우리가 해와 바람 알 겁니다.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람. 해와 바람. 해는 이제 따뜻함을 주고 바람은 바람을 시원함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진행자님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바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인 거잖아요. 해석이 좀 필요하고. 네. 바람을 선택했을 때 그 이제 나그네가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옷을 벗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 근데 바꿔 말하면 명태균 씨의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회를 쬐줬으면 나는 옷을 벗었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옷을 벗는다라는 얘기가 더 많은 걸 내가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좀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 예. 저는 대통령실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또 오늘 또 다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또 BA 의원이죠. 예, 지난 2월 29일입니다. 모 사찰이죠. 칠불사라는 사찰에서 모종의 회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먼저 좀 바로 잡으면 네. 그 진행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처음 기사에 A, B 의원이 등장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A 의원이다라고 본인은 밝혔죠. 어떤 A인가 B입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B B입니다. 의원이군요. B입니다. 예, B B라서 의원이고. 오해가 좀 예, 있었던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게 네 분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이준석 의원 그리고 A 의원 이렇게 네 분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네. 어떤 모종의 거래를 그러니까 거래 시도가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으니 네. 이거를 제공하고 폭로하겠다라는 제안과 함께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순번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걸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취재된 내용에서 좀 더 보강 취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A 의원, 이 A 의원이 기자회견문 초안문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네. 다만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돼서 네. 텔레그램 같은 것을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최종 합의가 비례 순번이었던 건가요? 1번이냐, 3번이냐, 뭐 5번이냐?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제 비례대표 몇 번을 주느냐의 문제 때문에 협상이 최종 합의가 되지 네. 않았느냐 혹은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기자회견까지 이어질 만큼의 내용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한 부분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1번을 요구했을 때 이준석 대표께서 거절을 했고 그리고 3번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양양자 전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에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딱 잘라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내가 딱 잘라 잘랐다. 말했다. 예. 예.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예. 그렇지만 당시 그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개혁신당 과제들이 있었지 않았나 맞습니다. 당시 현역 의원이 4분이셨는데 5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렇죠. TV 토론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이 나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20억 넘게 차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예. 한 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자, 그만큼 중요했지만 뭔가 의견이 최종적으로 합치가 안 됐고 또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반대했다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된 SNS,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를 만약에 확보를 했다면 총선 과정에서 얘기를 하거나 터뜨렸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진짜 저만의 해석인데 네.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텔레그램이 좀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네.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텔레그램을 공개하더라도 네.
크게 개혁신당한테 이득이 될 건 없다. 예, 그 당시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그 윤석열 정부에 있었고 여당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잘라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 아닌가. 아. 예, 혹시 한동훈 위원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추측입니다. 예. 자, 국민들 참 많은 또 언론들이 우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를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또 다들 뭐 평론가들도 어떻게 이걸 알고 오늘 19일 오늘 새벽 몇 시에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이게 취재한 네. 기자잖아요. 이 파장을 어떻게 어,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저는 제가 취재한 대로 기사를 썼고 네. 앞으로의 흘러가는 과정은 뭐 이제 주권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정치인분들께서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나 네. 또 평론가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얘기 보면 후속 보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맛배기만 보여줬다는 느낌. 뭐 증거는 뭐 보여주셨지만 후속 보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저희는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라미식 전술로 네. 그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그 상황과 타이밍에 맞는 기사를 계속해서 낼 거다. 네, 네, 취재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취재 포인트도 많고, 취재할 거리도 많다. 보도할 거리도 많다. 보도할 거리도 많고. 또 지금 보면 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을 확보했는지 본인들이 취재한 거 공개하겠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 저도 것 그런 같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경쟁이 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어떻습니까? 경쟁은 뭐 좋은 경쟁이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또 추가로 후속 보도를 좀 한다면 그때도 저희 뉴스 인사이더 나와서 좀 네, 말씀을 좀 그러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공개가 됐는데 다운이 돼버렸어요. 네, 서버가. 그래서 서버 네. 다운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아마 오늘 여기서 들어와서 내용을 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뭐 보도고 후속 보도 2탄, 3탄, 4탄까지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오후에 아니면 또 며칠간 계속 이게 또 일면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박형강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또 후속 보도 있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입니다. 6시에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보도가 될 것이다. 정리를 하고 있다. 자,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준 사실이 뉴스토마토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세비를 줬다고요? 네. 그렇게 명 씨에게 건너간 금전은 총 9,677만 6천 원. 1억에 살짝 못 미치는 큰 돈인데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의 5일자 단독 보도의 후속 보도격인 JTBC의 20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JTBC 보도입니다. 네, 예. 바로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오늘 저희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공개된 겁니다. 예. 검찰은 현재 공천을 대가로 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즉 대가성 여부와 돈이 오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의 돈 거래 정황까지 추가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그리고 김 씨로부터 금품을 입금받아서 명 씨에게 전달하는 이 씨의 육성이 담긴 2022년 8월 22일과 23일자 통화 녹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름 아니라 아까 명본부장님께서
은행이라고 말씀이 됐다고. 응. 이번 달 그 급여 반 응. 받아라 하셨고. 응. 어제 제 숙대 응. 지금 농사장님 보고 내가 했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좀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응. 아까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아침에 은행 갈 때, 그 돈 받으러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정치 자금 계좌 카드가 정지가 돼가지고 왜 정지냐고 그 때문에 풀려갔었거든요. 아니, 진짜,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어제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2분의 1이다. 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요번에 세배 얼마 받았는데 나하고 약속한 건 세배의 딱 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거. 이 통화 내용 중에 이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이번 달 급여의 반을 의원님께 받으라 하셨고 어제 식대라고 하니까 네. 김 전 의원이 라고 답하는 부분 등을 보면 명 씨의 직접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고 이를 김 전 의원이 수용해서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화면 보시면 김 전 의원이 이 씨를 통해서 명 씨에게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총 네. 9,6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죠. 요게 지금 네. 지급 내용입니다. 요게 총 9,6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고요. JTBC는 6,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인데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비에 이거를 일정 부분 받기로 했다 약속했던 부분 2분의 1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딱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정확히. 부분 명태균이 네. 김영선 전 의원한테 자 결국은 절반을 이제 이 명태균 씨한테 주는 걸로 약속을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주기로 약속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네. 김 전 의원이 MBC에 했던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서 갚은 것일 뿐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한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SNS죠.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는 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글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돈 자체도 액수가 6천이 아닌 9,600만 원이네요. 네,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6천만 원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액수인데요.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의 금전이 오간 경위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누락한 건지 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튼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고요. 김 전 의원이 빌린 돈을 갚은 게 아님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받은 거라고 하고 또 상식적으로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6천만 원으로 액수를 특정해서 빌린 돈이라고 SNS에 올린 것은 명 씨의 해명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하. 계속해서 다음 통화 녹음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난데 그 명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약간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응. 그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은이. 난데 보냈거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예은이. 너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그 네,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대기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알았어. 네. 자, 질문에 세비가 뭐예요? 라고 질문인데 세비요. 국회의원 월급이요. 활동하라고 받는 국회의원이 받는 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받는 거를 우리가 세비라고 하고요. 그 세비를 명태균 씨한테
약속해서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녹음 자료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이어가면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 자체를 이 씨라는 지금 녹음 자료에 이 씨한테 통장에 입금하면 이 씨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현금으로 전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김 전 의원은 그래 알았어라고 답한 다음에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내달라. 돈 보냈으니까 명 씨한테 현찰로 뽑아서 줘라 이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진짜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주장대로 정말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쳐도 네. 그러면 그냥 김 전 의원이 직접 명 씨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지 왜 중간에 이제 이 씨를 끼고 이 씨 계좌로 입금해서 그걸 또 현금으로 뽑아서 명 씨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돈 세탁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들도 이게 좀 떳떳하지 못하고 들키면 문제가 될 거 아니까 굳이 번거롭게 이상한 절차를 거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명 씨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 이제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댓글에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건 매간매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독 이게 맞다고 뭐 얘기하기보다는 그 녹음 자료를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차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이 됐고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이고요. 2차는 2024년도 올해 총선이죠. 총선 과정에서 의창에서 탈락이 돼서 김해로 옮기는 거 그걸 미리 또 명태균 씨가 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후속으로 보도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그 2022년도 그렇게 당선이 됐을 때 세비를 2분의 1을 명태균 씨한테 전달해 준다. 약속했다.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현금으로 빼서 주는 거 본인은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판단해 보십시오. 그게 빌려준 게 맞는지. 결국은 국회의원을 거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후속 보도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 보도 말고도 다른 내용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나섰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네요. 네, JTBC의 어제자 네. 단독 보도를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나선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명 씨가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만났고 또 그 사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알렸던 게 네. JT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2월경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실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쯤에 명 씨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이제 캠프 측 상임 선대 거대 이제 대책위원장을 찾아가서 네. 자기가 본인이 윤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다. 아, 본인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 소개하면서 예.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도 JTBC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 씨가 최 위원장을 만나서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아해했다. 아직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시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약 한 달 뒤에 두 후보는 실제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 됐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의 이 관계가 이걸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명태균 씨한테 이 건너간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취지의 발언은 좀 확보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씨가 뉴스토마토에 돈 성격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저에게 그랬다.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또 김영선은 나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 나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고 애들 학비도 줘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반론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도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답변했고요. 네. 김 전 의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 돈의 성격인데요. 이미 보도가 돼서 6천만 원 정도, 6,300입니다. 정도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면 본인들 주장은 빌린 걸 갚는 것이다. 네, 뭘 자꾸 빌려줍니까? 그렇지만 저희의 지금 오늘 후속 보도에 따르면 9천만 원 이상이 세비의 절반 딱 떼서 주기로 약속했고 그 부분을 전달해주고 있다. 평생 자신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거 줘야 된다라고 책임져라. 약속을 했다는 네. 부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천 그렇죠. 대가조라는 게 좀 많이 이건 드러나는 뭐 것 같아요. 범죄일까 아닐까요? 범죄 되지 범죄 않을까요? 정도가 아닙니다. 돈 받고 지금 산 거잖아요. 조선시대입니까? 이게 맞다면요. 돈 받고 국회의원을 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 영부인도 알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락한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지금 팔아먹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공수처 이 사건 수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서요. 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 수사 검토하기로 네.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야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경남 선관위가 지난해 12월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또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창원지검이 고발장이 접수되고도 9개월간 이 돈거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또 않았다는 검찰이 관계가 또 돼 있네요. 네. 처분하지 않았어요. 지지분이나다 네. 수사가 이 점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에 반대했던 친윤계로 알려진 이 아하.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입니다. 아하. 이런 사실에 검찰 수사와 그리고 나아가 공수처 수사까지 모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가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후속 보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최초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도 뭐 이건 7불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7불사에서 그 공천을 못 받으니까 개혁신당에 비례대표 제안을 했다는 거, 이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됐다는 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보다 훨씬 좀 위에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저희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오늘 후속 보도의 요지는 그렇게 왜 했을까? 아니면 왜 그 이후 어떤 게 있었을까 보니까 2022년도 재보궐 이후에 그 이후에 세비에 국회의원 세비의 2분의 1을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기로 약속한 어떤 녹음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보도 내용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뭐 창원지검 조사를 하든 말든 그냥 녹취록 들으면 막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수사기관 수사가 너무 늦어요. 제가 저도 네. 검사를 잠깐 하긴 했지만 전화하면 바로 압수해가지고 그 전화기 갖고 오면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전화기만 들고 네. 오면 그 전화기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안 있는데.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전화기 다 휴대폰에 휴지통에 버리고 한강에 던져버리고, 그 전화기 또 동시에 또 10월달 어느 날은 조사를 하니까 4명의 휴대전화가 다 없어지고 다 고장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후속 보도 얘기 조성은 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기사, 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박형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단독 후속 보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이 동시 접속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자, 박형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십니다. 네. 네, 바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단독 보도 2건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의 그 측근이었던 저희가 지난주 보도했던 이 씨입니다. 이 씨. 이 씨가 10월달 국정감사에 증언하겠다. 이 뜻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씨가 이번에 저희도 놀랬는데 네. 이 국정감사라는 곳을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네, 본인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결심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사실 처음 제보할 때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의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정치 문화를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취재원으로 취재에 허락하고 취재에 동의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국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하겠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죠. 자, 뭐 사실 그 이 씨가 그렇게 결심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씨는 사실 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명태균 씨를 대표로 그리고 본인은 그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명태균 씨와 훨씬 더 오래된 사이고요. 어허. 한 11년 정도 같이 일을 했다고 하고 예. 근데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명태균 씨의 어떤 횡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명태균 씨보다는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을 좀 더 응원했고 격려했고 했는데 둘 모두에게 실망을 한 거죠. 이런 네. 상황이 생기니까 아주 두 사람하고도 친했던 그런 관계 같은데 상황이 생기니까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명태균 씨가 이 씨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 나눴던 스피커폰을 틀어가지고 들려줬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그 스피커폰을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께서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워딩이었다는 거예요. 오빠요? 오빠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였고 예. 그리고 이 씨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예. 그 지역 사무실에 누군가가 왔을 때 공무원이 회의하러 왔을 때 혹은 지역 유지가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아하. 이 내용의 이 말의 뜻을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말했던 시점은 총선 바로 전, 공천 바로 전 시점인 거거든요. 2024년 이번 총선 바로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보궐선거. 2022년 예, 보궐선거 네. 전에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은 공천이 잘 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보궐공천에서 당선되고 보궐에서 당선되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뒤에 바로 그 직후 시점에 명태균 씨가 이걸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 내가 당선시켰어. 아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이게 공무원들한테 예. 들려줬는데 그 내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천 잘 됐잖아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얘기가 이제 포함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빠는 네. 아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일컸겠죠. 뭐 당연히 딴 예, 사람 그렇게, 오빠라 하려면 예, 맞습니다. 진짜 친오빠 얘기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특히 되면 친오빠가 더- 했으면 더 문제가 더 되는 문제죠. 거고, 더 예.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녹음을
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게 언제쯤인가? 그 공천하고 선거 끝난 이후에 네, 바로 당선된 직후죠. 그래서 당선된 직후에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인사차 그리고 업무보고차 지역 예. 사무실에 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들려준 겁니다. 와.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씨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 보도가 단독 보도고요. 첫 번째 내용이 이 씨 내용입니다. 국감에 출석해서 증언하겠다. 아마 증언을 한다면 이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선서를 하고 아마 증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육성도 들었다는 얘기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 그 이외에 네. 그리고 엄청 많은 녹음 파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다른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있으실 거고 그 모든 걸 내놓겠다라고 아하. 말씀하셨어요. 혹시 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돼서 좀 검토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많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국감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법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이 씨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 없이 네.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기해야겠다라는 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감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댓글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좀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독 보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독 보도 핵심은 정치인들 사이에 이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보 저희 뉴스토마토 확보를 했는데요. 박형광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네.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인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 계기 단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일단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네. 통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값이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돌린 다음에 찾아간다고요? 맞습니다. 해서 예. 찾아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 대권에 출마하시라. 어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명태균 씨 말대로 대권에 도전을 했고 잘 나왔고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하죠. 명태균 씨를 굉장히 신뢰하겠죠. 매우 신뢰하죠. 매우 신뢰하고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하. 왜냐하면 처음 찾아와서 초기에 찾아와서 그런 어떤 응원과 격려 네.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희가 어제 지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도 좀 들었는데 지금 요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그 결과지를 갖고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후에 친해지고 또 당선까지 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권의 그 기반을 확대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의원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났다면 이 사람이 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아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 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긴밀하게 사이를 이어간 걸로 보여요. 아하. 왜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예?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음성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에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올 거니까 세팅해놔.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오니까 세팅해놔라. 네, 예.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어허.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입니다. 바로 전날. 네.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공천을 받을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의 주말에 이준석 당대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5월 15일에 그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을 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 녹음하고 똑같은 어떤 일들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 대표의 일정인데 6일 전에 알고 있었다. 네. 혹은 당 대표의 일정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아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매우 가깝다.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게 된 계기 이런 게 녹음에서는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복수의 관계자들이 예.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진 계기는 그 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그 동문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나이가 지냈다. 비슷합니다. 네. 예. 나이가 비슷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선배긴 한데 네. 2학번 차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요. 네, 2학번 차이 나시고. 서울 그러니까 법대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똑같은. 네. 명태균 씨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영선 의원을 졸랐다라는 거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통해서 윤석열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졸랐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아하. 네, 이 그렇게 씨가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사실 이 과정을 굉장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예, 김영선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연결고리는 친박으로 연결고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고향에서 선거운동할 때 지원도 한 바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가 생각해보면 김영선 의원을 계속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네. 모든 정치권의 인맥을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좀 중앙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명태균 추측해 볼 수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김영선 당시 사선 의원이 몇 년간 쉬다가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출마하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한다 해가지고 네. 진짜로 다 선거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 나가진 않죠. 대부분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말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은 아마 대통령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를 엄청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냥 가서 출마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내가 잘한다. 네. 근데 당신 높게 나온다. 지지율 보시라. 이 그래프 보시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그것만 가지고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명태균 씨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달변가다. 말을 잘한다. 말을 또 잘하는군요. 예, 좌중을 압도한다. 예.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예. 물론 저는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굉장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세요. 실제로. 아하, 말 잘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달변가다, 누군가는 지략가다, 뭐 그런 풍모가 풍긴다, 면모가 풍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네. 자, 이 기사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지지율 추이를 직접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분 녹취록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 대표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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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뉴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오늘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저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게 눈에 띄는 게 이게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빨리 보고해야 돼. 당신 이제 후보니까요. 맞습니다. 대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좀 빨리 달라. 바로 하는 즉시 달라. 이렇게 재촉하는 부분들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뭐 이건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윤석열 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맘먹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윤석열 이가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궁금해서 보기보다는 뭔가 보고를 자꾸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도 지금 되면 좀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이 씨가 답변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역에 있는 어떤 여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2018년도에 이제 설립됐는데, 초기에 대표이사가 김영선 의원이셨어요. 또 김영선 의원이 여기 나옵니까? 맞습니다. 아하이 참네. 김영선 의원이셨고, 그리고 그 이씨, 저희 예. 기사에 나오는 지금 이씨. 이씨, 알파벳 예. E입니다. 이씨가 아니고 E입니다. E. 맞습니다. ABCD E. 예. 이씨가 사내 이사로 계셨어요. 이씨가 그러니까 이사니까 핵심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실무를 다 담당을 하신 분이고 네.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 녹음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2022년 2월 28일 날 네. 보면은 뭐 가중치 적용하고 뭐 연령별 투표율 적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때 연령별 투표율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해서 네. 그걸 좀 적용하면 더 윤석열 대통령이 높게 나오거든요. 아. 실제 그때 작성됐던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보면은 실제 윤석열 후보 당시 네. 후보는 45.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0.7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석열 후보가 47.5 그 이재명 후보가 42.6 그러니까 아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니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를 올린 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사실은 여론이 이게 뭐 조작됐다고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빨리 뭐 되는 대로 네. 보고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모습 이제 이런 게 지금 이 녹음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관련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대표였고 지금 이 씨는 이사였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 아주 중요한 신문이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조사 결과, 이 미래한국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했네요. 맞습니다. 보도도 했네요, 이거를 갖고. 네, 그때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 PNR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 그렇죠. 예, PNR에서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PNR에서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거의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남도 선관위에서 네. 실태 조사가 나왔고 예. 그 뒤에 어느 정도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나 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한테만 유리하게 나오니까. 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라는 그 매체와 네. 같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머니투데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하겠다 네. 라고 했고
그런 이제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공백기에 나온 기사가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계속하는 여론조사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다. 한기가 쏟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네요. 맞습니다. 3억 7,52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출을 했는데 네. 이거는 돈을 못 받은 거죠. 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명태균 씨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했고, 네. 근데 명태균 씨가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뢰를 받은 쪽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안 되죠.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문제되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채감을 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권한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그렇게 이거는 추측해 볼수 우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네. 이렇게 여론조사회가 보고도 다 하고 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유리하게 조사를 해서 후보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거 관련된 돈도 10원도 안 받았다. 뭐 네. 지금 3억 얼마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추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박을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누구를 위해 한테 여론조사를 보고를 계속하고 돈도 쓰지도 않고 이게 사실은 문제 이게 심각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얘기인데 당연히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박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주요 내용은 그 이 씨가 국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좀 하겠다 하고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이준석 의원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신뢰를 형성했느냐. 그것을 좀 취재를 보도했던 걸로 보이는데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저희 후속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네. 있는데 그 P&R이라는 업체가 네. 굉장히 지금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조작한 거 아니냐,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만 이 P&R의 서명원 대표께서는 지금까지는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도 그 당시에 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저희 이제 편집국장이 직접 한 전화로 30분 정도 통화를 하셨어요. P&R 네. 대표랑. 그래서 예. 지금 서명원 대표의 심경을 이제 내일자 오전 6시 기사로 인터뷰한 내용을 네. 좀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P&R의 이 서 대표 네. 얘기를 조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보도 우리 애청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귀띔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기사에도 담긴 했는데 네. 물론 이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 네, 관련해서 아하. 두 지자체 장이 연루돼 있다. 아하. 또 그것도 당연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연루돼 있는 의혹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다음 보도가 될 것이다. 네. 댓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너무 천천히 나눠서 자꾸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니냐. 네. 다 뭐 한목에 다 보도하면 좋겠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뭐 결정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도하는 이유는 한 번에 보도를 하면 사실 갑자기 들끓었다 식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엄청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면이 있고 또 다른 언론사 분도 함께 취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뭐 일부러 이런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내면서 뭐 보셔서 알겠지만 JTBC나 뭐 다른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SBS 다른 보도들도 같이 나오죠. 한겨레 뭐 보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언론이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사의 생명은 팩트 체크입니다.
네. 막 내려면 막 낼 수 있죠.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아닙니다. 녹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 자료가 맞는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하긴 다 돼야지만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언젠가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갈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네.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휴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건지. 우리 댓글에 보면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우리 박형현 기자님. 저요? 피곤해 보인다. 당연하죠. 지금 밤새도록 기사 네, 잠을 못 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혼자서 이걸 다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만 또 책임은 또 우리 박영강 기자가 취재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도 보도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사가 체크가 되는 대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최강시사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바쁜데요.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시각. 일단 기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취재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보도,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에 나온 P&R 리서치 서명원 대표 보도까지 쭉 보면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저희 업계에서는 경제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이런 표현 좀 부적합하게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도 다방면으로 세게 보도 취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언론사의 어떤 기자의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토마토의 이번 단독 보도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언론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미디어 매체가 될 수 있는 그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주목한 내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일단, 보도에서. 저는 그 첫 번째는 네. 사실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촉발된 이른바 공천 개입 파문 요걸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것이 명태균 게이트를 거쳐서 이제 이게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로 가게 되는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이 여론조사 보도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이 정치권 전반이 도대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인가 정말 그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어제 나온 보도 가운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윤석열이가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령도 대통령이 훨씬 많으신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사석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요구한 거고 실제로 명태균 씨 보고서에 의존을 하고 그 김웅 전 의원의 그 전언처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무 협상의 파트너였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비선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직함을 갖지 않은 분이 단일화 협상을 실제로 주도하고 성사시켰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히 이게 큰 파문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도 사실은 그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아무 사람들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예. 이분들이 지금 다 판을 주도하고 판을 뒤집어 엎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은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커다란 정권의 명운을 건 그런 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기사가 서명원 지금 말씀하신 P&R 대표 이야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의문점을 좀 제기를 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군가의 작업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 이거 이제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네. 여론조사 업계가 상당히 술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선 절대로 어떤 그 표집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세대별, 그리고 지역, 성별, 정치 성향별, 뭐 소득별, 뭐 직업군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공정하고 바르게 해서 실제로 대략의 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추론을 하고, 그리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배제했어요. 이 누군가는 실제로 왜 이런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냐면, 이 조사하는 그 회사 사장이 대표가 보기에도 튀는 결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튀는 결과가 나오려면 소위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에서 하면 그 회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이를테면 갤럽은 좀 보수적이야. 그리고 또 NBS 조사도 보수 표집이 많다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뭐 이런 어떤 판단 때문에 네. 이제 하우스 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네. 것이다. 조사하는 업체의 대표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미디어들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상당히 놀랐는데, 공작이요? 예, 이런 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명태균 씨 이야기 맞나요? 그런 것 변형한 같습니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본인이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명태균 씨를 포함한 미래한국연구소 이 사람들 뉴스 보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 예컨대 연령이 높으면 보수 지지층의 그 뭡니까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 혹시 부여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부터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리고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답변 결과, 응답 네.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 네. 2019년도에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하고 외주를 받아서 P&R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돈을 못 받았다. 돈도 못 받았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뭐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경남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만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이래서 도대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지난번에 있었던 P&R 리서치 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는 그 조사를 이분의 고백인데요. 본인도 몰랐는데 이 작은 회사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거의 지방지들하고만 일을 하고, 그래서 큰 신문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큰 신문사, 그리고 방송 뉴스 큰 자막,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만 유독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습니다. 나오니까. 예, 신문이나 미디어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했다. 이러면서 점점 하우스 이펙트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튀는 결과가 자꾸 나온다.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BS 인터뷰인가요? 나는 브로커 아닌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가 이런 작업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업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튀는 결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명태균 그는 누구인가? 네. 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갈 텐데 이분이 뭐 혹자들은 뭐 그분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 김영선 의원과 반 세비를 정도를 그냥- 반띵하는 사이잖아요. 2분의 1은 내 거다. 1전 한 푼도 1원 한 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돈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이분은 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2022년 5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격으로 참석을 할 때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참석을 해요. 명태균 씨 네. 부부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의 의미가 상당히 다층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쿠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실세로서의 그림자.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용태균 씨는 뭐 계좌 거래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마쿠의 실력자, 본인 스스로는 정책 책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1차 뭐 뉴스토마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고 조사를 하죠?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상일 것이다. 네.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또 추측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만 신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또 근데 또 어제 보도됐던 것 중에 윤석열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달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생각, 이렇게 할수 있나요, 말을? 저는 모든 그 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여러 매체, 여러 언론,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보고서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2개 이상, 3개 이상의 여론조사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이건 아마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큰 선거를 지휘하는 정당에서는 몇 개의 여론조사 업체들과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실제로 추세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몇 개의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보고서 혹은 또 P&R 리서치의 보고서는 튀는 조사라고 본인 스스로 대표가 발언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혹은 당시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기에 괜찮은 예. 보고서인 거죠. 기분 좋은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연락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윤 총장한테 문자 왔다. 예. 이거 빨리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아침에 와서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갖고 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가져갔냐. 온라인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프린트아웃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면 보고를 했던 게 직접 보고를 했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네. 3억 7천, 뭐 2천, 3억 2천, 7천 이 돈을 썼는데 받지 않고 해줬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범죄 아닌가요? 저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뵈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선거법이나 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뇌물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대가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뇌물. 대가성은 있죠. 있고. 근데 또 뒤에 또 예. 어떤 아니 근데 다른 예. 거 다 떠나서 3억 7,520만 네. 원은
32,520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큰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세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보도됐던 내용 중에 그 제보자 이 씨 네. 회계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감에 나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할 것이다. 그러면 향후 파장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예. 한밤에 민주당 쪽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 혹시 그 이 씨가 알파벳 이 씨입니다. 예. 그 알파벳 이 씨가 그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내용을 민주당 쪽에도 제보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 연락을 해서 출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이 씨의 출석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은 정보가 많은 거, 민주당의 정보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보자 이 씨가 왜 다 밝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까입니다. 뭐 좀 중요한데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1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의 소개로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태도나 내용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상석에 앉아서 5선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상대로 뭐 막말, 험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적절치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스피커폰을 김건희 여사한테 오면 스피커폰 틀어놓고 창원시 공무원들 있는 데서 몇 차례 틀어서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을 외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사기꾼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모멸감을 준 이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대의 개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지 못한 아까 보면 서명원 대표도 예. 돈을 못 받았다. 못 받은 것 같아요. 명태균으로부터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보자 이 씨의 경우도 명태균 또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거는 공익제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국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사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준석 의원입니다. 어제 추가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돌풍도 명태균 씨의 작품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좀 행보가 조금 이상하다. 예전하고 다르다. 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보도 또 보면서 조금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데요. 네. 일단은 개혁신당 쪽에서는 전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김건희 여사 공천 그쵸. 개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준석 대표가 아닌데 왜 자꾸 이준석 대표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냐. 네. 예, 보도에 각을 분명히 해라. 옛날 운동권 말로 하면 주타방을 분명히 해라. 예. 이렇게 개혁신당 관계자들을 설명을 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 또한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많이 엮여 있다라는 얘기가 개혁신당 주변에서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과의 관계는 당장 손절각이다. 그런데 엮인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당 관계자는 그런 말도 해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목줄이 잡힌 거 아니냐. 뭐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2월 29일 7불사 회동 당시에 네. 도대체 이 홍매화는 누가 심으라고 한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그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 만난 천하람 의원을 만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물어봤다는 거 옆자리여서 예. 그 홍매화 누가 심으라고 한 거야?
주지신님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스님이요. 네,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한 JTBC의 신혜원 기자에 따르면 네. 기억이 안 난다. 아하. 네,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겠죠. 명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예. 당시에 이 홍매화를 두 그루를 왜냐하면 3월 10일인가부터 그 지역에 홍매화 축제가 있대요. 네. 그래서 홍매화 두 그루를 사가지고 실제로 배달한 또 아무개가 DC인가 네. 있어요. ABCD 예, 가운데 예.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던 분에 따르면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개혁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당까지 창당해서 출격한 이준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대목이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냐. 그건 매우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그 젊은 정치인들의 기계답게 이런 구태한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의롭게 나가는 의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상하게 명태균 씨 그렇죠. 입장에서 하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계속 짧은 코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개 저격을 해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거 너 당신들 내가 그동안 지난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 편에 서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깔끔하지 않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논평대로 하면 말이 길다. 네. 그 말 중에 SNS 입장을 바로 밝혔던데요. 네. 그 내용도 뭐 크게 실제로 내용은 긴데 뭐예요? 뭐 확 와닿는 그런 그러니까. 거는 별로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의문적인 뭐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길게 그냥 풀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의원 좀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곤혹스러워한다라고 봐야 얘기가 되겠죠? 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 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주변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업자인데 왜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났을까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같이 아주 스마트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요. 딱 손절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많다. 아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 흘러다닙니다. 자, 또 한 군데 사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계속 보도는 될 겁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어떠한 입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딱 한 번 그냥 공천 개입했으면 됐겠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요새는요, 제가 취재를 다 예, 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뉴스토마토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아하. 서울의 소리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대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야 텄다 텄어. 이 방어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네, 거죠? 방어가 안 된다. 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드 못 치겠다. 이거 안 돼. 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추석에 명절에 다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 대란 문제 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전에 마포대교 통치자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이거저거 지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실 향해서 물어볼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켜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보도할지 이제 세층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겠죠. 아마도. 대응도 불가한 상황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또 흘러나옵니다. 알아야 대처할 건데 이걸 가서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예. 물어보기도 아니 다 떠나서 예.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야. 이야, 그거 내가 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해가지고 전략공천 얘기하고 블라블라 했어. 네. 그 말을 하면 대통령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나서서 이 명태균 당신 누군데 감히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절대 그런 사실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온답니다. 그것도 조차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나오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명태라 그랬지 명태균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사진 바로 사진 바로 올리고 단일화 협상 한 카톡 예. 내용을 얘기를 하고 김웅 의원이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급으로 움직인 거예요. 윤석열 네. 캠프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이게 확인이 됐으면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겉으로는 공정이네. 뭐 정의네. 엄청 의로운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실망이 넘어서 참담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욱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인데 또 최근에 검찰 수사 심의에서 최재형 목사 기소해야 된다 이런 권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포함해서 특검 또 수사 심의의 기소 부분 네. 이 부분 또 가능할까요? 그 제가 어제 검찰 쪽에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심우정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보고를 하지 했다고 않았습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심우정 총장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 처리하고 네. 끝내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2단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론의 역풍과 문매에 이러니까 특검해야 돼. 어제 이제 NBS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예, 60%가 넘습니다. 네. 65%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품백 터지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검 여론이 높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렇지 국민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건데 검찰에서 보기 좋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정말 참담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제 저는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장이 조금 너무 무른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기가 막히고 재밌었던 점은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네. 사기꾼 했는데 돌림 노래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 웃깁니다, 본회의장에서 웃깁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네. 해볼까요? 윤석열 사기꾼 이게 네, 저희 얘기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참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 총장 주변 취재했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네. 또 뭉갤 것이다. 또 뭉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총장이 나서서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결코 검찰에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청과 맞습니다. 공수처를 분리하는 분리하는 거. 법안이 올라와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기름 부을 일 없다 해서 이 또한 흘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4년 6개월 뭉갰잖아요. 네. 명품백 사건도 언제 발표할지 알 수가 없다. 네. 당장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낮다. 보인다. 이게 검찰의 심우정 총장 주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항상 김종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출장 가시면 제가 나오는 것으로. 네. 예.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와야 댓글 되는데 달아주고 계십니다. 아, 예. 자, 장윤선 기자의 최강시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핵심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토마토 또 후속 보도 또 공개를 할 테니까요.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공개를 합니다. 박형광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도 지금 뉴스토마토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국회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 요게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해당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먼저 좀 들어보고 박형광 기자하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끝끝내 말한다.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줄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이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자, 터잡보겠다 이 사투리인데요. 이 터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지금 부부를 좀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도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겠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처음부터 이 내용을 내보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허장성세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다. 사실 이것만 보면 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앞에 보도를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믿으시겠죠. 그렇죠. 예. 이제는 정말 이 사람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아마 연속으로 지금 봤던 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 것 같은데 통화 내용 중에 조금 봐야 될 게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발표 못하는 거다. 의창, 김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겁을 먹어서 공천 발표를 못한다. 이런 걸로 좀 들리는데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공천 때 국민의힘 공천 때 상황인데요. 이게 2월 26일 날 통화입니다. 방금 들으신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3월 2일에 김해와 의창의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월 2일이라고 하면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늦게 발표가 된 거고요. 3월 8일에 공천이 마감이 됐으니까 굉장히 늦은 시점에 공천이 마감이 된 건 사실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의문 나는 점 중에 하나 중에 여론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 라고 이렇게 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명태균 씨가 다른 보도 SBS인데요. 자신 여론조사 절대 안 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 보도를 계속 쭉 봐와 보신 분들이라면 명태균 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지언정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봐도 이렇게 이제 본인은 여론조사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인터뷰, 요 녹음 자료 하나만 봤을 때는 명태균 씨 말이 뭐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박형아 기자가 점차 보도했던 걸 따라 보면 여론조사 관련된 또 조작 관련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아마 애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태균 씨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를 자기가 받아보고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 예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여기 해명에도 허점이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당무감사 결과는 2023년 그러니까 공천 바로 직전 해에 11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당무감사 결과는 개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비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다. 그것도 큰 문제인 거죠.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되는 겁니다.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 캠프를 함께했던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국민의힘 그 공관위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2월 21일 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2월 21일. 네, 2월 21일 날 알려줬는데 그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보시면 명태균 씨가 내가 3개월 전부터 지시했다. 다 정보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의 말을 비춰봤을 때 네. 정말 3개월 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하고 관계없이 이미 미리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녹음 내용을 봤을 때는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오늘 녹음 내용 하나만 봤을 때는 그냥 뭐 허세 부리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껏 보도된 것들 하나 다 들여다보면 명태균 씨는 충분히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뭐 좋게 말하면 능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씨 말고 또 명태균 씨하고 가까웠던 다른 사람들 네. 이런 사람 중에 또 증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직접 얘기를 전해 들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제 지난번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기 전 그런 낌새를 채고 네. 다른 휴대폰을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들 혹은 다른 유력자, 권력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따로 보관해놨다. 아. 그래서 이것을 터트리면 다 큰일 난다. 어허. 이걸로 책을 하나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공천 즈음,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걸 인지했을 즈음이고 네. 그 이후에 사실 칠불사 회동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씨 말고 다른 사람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두 가지 휴대폰을 갖고 있고 그 하나의 휴대폰에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통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걸 공개하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네. 이른바 명태균 캐비닛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되는 겁니까? 이른바 명태균 캐비넷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면 네.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아하. 지금 입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입수한 건 아니죠? 어떤 명태균 씨 핸드폰 말씀하시죠? 그 입수했으면 뭐 더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 그건 입수한 건 아니고 네. 요거는 들은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그런 캐비넷이 있다고 하더란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컨폰을 만들었다는 거고 대통령 부부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건데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던 시기가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칠불사입니까? 것처럼 칠불사 회동 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액션에 옮긴 게 칠불사 회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불사 회동 뭐 보도를 계속 해드렸지만 칠불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등의 어떤 폭로 그걸 하면서
개혁신당에서 좀 뭔가 비례대표라든지 받으려고 하는 게 이미 보도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좀 돌아서려고 했었고 또 다른 데는 내가 휴대전화 하나 더 있다. 세컨드 있으니까 요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무렵에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또 뭐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정에도 명태균 씨가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가 좀 정황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예.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이면 취임 바로 직후 네.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역에 참배를 하는 예.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고속철도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고속철도 안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도 안에 명태균 씨 같이 타고 갔다고요? 예, 예.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뭔가 우연찮게 할 수도 있지만 뭐가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사실 거기에는 이제 민간인이 따로 동석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취재된 바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갈 때 명태균 씨가 같이 고속 철도에 동행을 했다. 요 말도 있다고 하고요. 자, 명태균 씨가 이제 불길한 꿈을 꿨다는 얘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꿈을 꿔서 순방 일정을 바꿔라 얘기하니까 그게 그대로 바뀌었다. 요 보도도 또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전언이긴 네. 합니다만 명태균 씨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도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떤 강력한 예지력을 지닌 사람이다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예지력으로 김건희 여사와 조금 가까워지는 어떤 모멘텀을 만든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불길한 꿈을 꿨으니까 순방 일정 바꾸라 해서 바꾼 거 뭐 그런 어떤 정황적인 또 내용들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있다는 네. 거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처럼 좀 명태균 씨한테 많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좀 그렇게 보이죠, 사실. 예, 저희도 명태균 씨를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상당히 뭐랄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따르고 그리고 좀 이분을 좀 배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배척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오늘 단독 후속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이 씨의 어떤 증언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인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할 때 어디 갈 때도 동행을 명태균 씨가 했다는 부분도 있고 순방 뭐 일정이나 이런 일정 관련해서도 주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다라는 그 사람의 증언이긴 하죠. 명태균 씨의 또 반론에 이런 게 또 필요하긴 한데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보면은 언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SBS하고도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 주진우 기자하고도 하고도 있어요. 7시간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명태균 씨의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분 굉장히 앞뒤가 다르신 분인 것 같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은 욕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방금 보고 온 음성 파일 저희가 삐 처리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 또 욕을 하거든요. 욕설이 있죠. 네, 욕설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당무 감사 결과를 보고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를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당무 감사 결과를 볼 수 없거든요. 또 거짓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당무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잘못된 어떤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균 씨가 앞으로 또 인터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SNS에 좀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압수수색 같은 거는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압수수색도 받으셨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취재 대상이 되시는 취재원분들도 정말 많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이 보도와 관련해서 조금 좀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금 실제로도. 바뀐다는 네. 거죠, 상황이. 그래서 저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말씀 주세요. 저희는 정말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보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역사에 어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광 기자님이 아마 던지는 메시지로 보이고 그 우리 ABCD E 씨 네. 국감 출석은 하시는 거죠? 네,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강한데 이제 네, 여러 이번에, 압박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씨도 압수수색을 받으셨어요. 검찰 조사, 막 경찰에 압수수색 받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기자 입장에서도 저희의 취재원인데 저희는 취재원 보호가 제일 1원칙인데 네. 그런 취재원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저희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는다면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요. 국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네. 뭐 그때까지 뭐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이씨 신변보호 잘해줘야 된다. 그 신변보호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뭐 어떤 그 몸적인 것도 있죠.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힘들면 압수수색 받는데 네. 내 이러다가 구속되겠다.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명태균 씨나 대통령실 뭐 어떤 반론이나 입장 같은 거 있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는 제가 어떤 입장을 여쭤보면 네. 항상 답은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입장을 받는 그 시기가 압수수색이랑 겹쳐서 네. 예, 따로 연락을 받진 못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항상 똑같이 한 번도 네, 한 우리 번도 입장을 제대로 내준 적은 없습니다. 네,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보도했을 때 한 몇 시간 지나서 공천 개입했으면 됐겠지. 하면 이런 엉뚱한 좀 답변 말고는 이제껏 한 번도 답변이 그렇죠. 없었어요. 첫 답변이 이제 공천 개입이라고 하면 네. 그것이 실행됐어야 됐었어요. 되는데 왜 안 됐었냐? 공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우리 개입이 보도랑 아니다.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공천 개입했는데 네, 다만 실패했다는데. 저희가 다음 보도에서 네. 실제로 성공한 공천 개입 그렇죠. 의혹을 보도했죠. 네. 자, 뭐 보내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들 우리 댓글에서 박형환 기자님도 멋집니다. 그렇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네. 몸 좀 잘 챙기고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 후속 보도 계속 취재하고 있고 네.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형환 기자 또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그 많은 자료들 중에 검증하지 않고 그냥 낸다면 그 가짜 뉴스거나 부실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점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들을 확인해서 크로스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크로스 체크된 것을 연속으로 연재해서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생각지도 못한 네.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저희가 나눠서 보도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받아들이시는 독자분들이 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거 만약 이거 첫 번째 나왔다고 칩시다.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거 뭐 우리 박현 기자 의도한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칭. 맞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거가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거는 실제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뒤로 미룬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미루려고 했는데 네. 왜냐면은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느냐에 대한 개연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취재를 더 하고 있었고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는 사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저희 이제 편집국장과 나눈 네. 문자 내용을 공개해버렸죠? 공개해버렸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 속에 협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건데 그것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이 기사를 미룰 수가 없었고 이번에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우리 지자체 공천 개입 관련돼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곧 보도가 네, 됩니까?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예. 검증 중에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네. 그건 역시 보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후속 단독 보도 박형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